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이번엔 설날에 이어서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설 명절이 시작되면 대보름에 막을 내렸습니다. 15일 동안 명절을 즐겼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농한기로 농사일이 별로 없어서 아마 오랫동안 명절을 즐기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대보름을 끝으로 해서 모든 애군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대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설을 세고 나서 설 명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한자어로는 상온이라고 합니다. 이 만월, 즉 큰 달은, 이 둥근 달은 농경사회였던 옛날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명절은 주로 보름에 들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달이 지구하고 가까워서 이 1년 중에 이 가장 크고 또 첫 보름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대보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최초의 기록을 보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신라의 21대 소지왕의 고사입니다. 왕비하고 승려의 간음을 알려서 목숨을 구해준 까마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이날을 오기일로 이렇게 명하고 약밥을 지어서 제사를 올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름에는 주로 검은색 밥을 먹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신라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연등을 달아 기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보름에는 5가지 곡물로 오곡밥을 짓고 9가지 묵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럼 깨물기가 대표적인 명절식이었죠. 오곡밥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찹쌀, 수수, 조, 팥, 콩 등을 넣어서 만든 잡곡밥입니다. 이 찹쌀이 들어가서 찰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부잣집에서는 대추나 밤, 꽃감, 꿀을 넣어서 약밥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 먹기도 했습니다. 묵나물은 지방에 따라서 그 종류가 이제 다르지만은 주로 박나물, 각종 버섯, 고사리, 무말랭이, 호박꼬지, 시래기, 가지나물, 취나물, 무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죠. 가을에 이제 미리 말려서 준비해 두었다가 이제 이 나물로 먹습니다. 이런 묵나물은 대보름에 먹으면은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 오곡밥과 묵나물은 성씨가 다른 3집 이상의 집밥을 먹어야 좋다고 해서 백가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삼이라고 해서 오곡밥을 싸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농촌에서는 배춧잎에 싸고 해안지방에서는 김에 싸고 산촌에서는 취나물에 이렇게 싸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보름날 아침이 되면은 부럼을 깨는 그런 풍습도 있었죠. 이른 새벽에 밤이나 호두, 은행, 자, 땅콩을 이렇게 깨물게 되면은 한 해 동안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고 치아가 튼튼해진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보름날 아침에 청주를 데우지 않고 차게 한 잔 마시는 것을 유롱주, 이명주, 기발기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열양세시기에서는 상온날 이른 새벽에 술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명의주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경도잡지에서도 소주 한 잔을 마시면 기가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따라서 풍습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기발기술을 마시면 기병이 안 생기고 기가 밝아지면서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듣는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또 금기 음식도 있었죠. 파래를 먹으면 논밭의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해서 먹지 않았고 매운 음식은 피부병을 유발하고 벌레에 물리기 쉽다고 해서 먹지 않았고 또 찬물을 마시면 일할 때 소나기가 온다고 여겼고 숭늉을 먹으면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는 우리나라 음식들입니다. 쌈, 복쌈도 있고 그 다음에 묵나물들이 있고 또 이 잡곡밥이 있죠. 대보름의 풍습을 보겠습니다. 대보름날 저녁에는 달맞이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초저녁에 달이 뜨기 전에 산이나 동산 등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름달이 떠오르는 순간에 농악대 중에서 상세가 악기를 울리면은 달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불놀이가 대표적이죠. 보름 전날에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붙이고 이 깡통에 불을 담아서 흔들면서 노는 그런 놀이입니다. 지금은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놀이는 이 농가 밭에 해충을 태우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동네별로 하는 횃불 싸움이 이제 절정을 이루죠. 그리고 달집 태우기 행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지방별로 민속놀이로 어떤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집으로 만든 달집을 마을 어귀나 동산, 모래사장 등에 이렇게 세워놓고 태우는 행사입니다. 달집이 타면서 모든 애군이 다 없어지고 집안에 평안하고 이 풍년이 그에 든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보름 전날을 작은 보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날 수수대를 잘라서 물감으로 채색한 후에 벼, 보리, 밀 등의 어떤 이상 모양을 만들어서 집단에 꽂아 세워두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어 줄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대보름의 달빛이 질병이나 재해, 불행을 없애준다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풍년을 기원하고 어촌에서는 풍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각 마을마다 동제를 지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정초에 무당을 불러서 풍어제를 크게 지내왔는데 한 해 동안 무사안녕을 빌고 만선을 기원하는 그런 구슬을 했다고 합니다. 남해안 지방에서는 추석과 함께 대보름에도 여인들이 모여서 강강수월래 놀이를 했는데 이 강강수월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군사놀이로 장안했다는 그런 설이 있고 마한 때부터 전승된 가장 오래된 민속 중의 하나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한 달을 맞이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의식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한자어로는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둥근 달을 보고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는데 이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설날부터 행한 풍습으로 보름까지 복조리를 돌리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속담들이 있는데 설은 나가서 세워도 보름은 집에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고 설은 지려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 보름 새도 단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보름의 개를 굶기는 그런 풍습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월견상극이라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달과 개는 서로 상극이라 여겨서 이 정월 대보름 날엔 개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거나 온종일 굶겼다고 합니다. 이 옛사람들은 개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여자의 본질인 음의 에너지원을 개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이 월식도 개가 달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대보름이 되면은 풍년과 집안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 용궁맞이를 하는 그런 풍속도 있었는데 예량세시기에 보면은 깨끗한 종이에 흰 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부슴은 이 용궁맞이 행사로 대보름날의 액마기를 위해서 이 강물에 조밥을 뿌리는 그런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동물이 소죠. 이 대보름날 아침에 찰밥과 나물을 이렇게 담아서 소에게 주었는데 소가 밥과 나물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먹는가에 따라서 그의 농사의 풍요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밥은 이 여러지 밥을 먹어야 좋다고 여겼죠. 그래서 보름 전날 밤에는 동네 애들이 집으로 엮은 그 옷을 둘러입고 사자 모양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름밥을 얻어와서 비벼 먹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밥서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름에는 이 마루나 부뚜막 등 가져가기 쉬운 곳에 이렇게 오곡밥과 나무를 놓아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참새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곡식 피해가 심했습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날 새쫓기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는 아이들이 이제 논이나 들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새 쫓는 그런 신용을 했습니다. 비슷한 놀이로 또 모기 쫓기도 있었는데 집의 마당이나 논 들에 서서 모기 날리는 그런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훔치기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대보름 전날 저녁에 부잣집 부엌에 흙을 훔쳐서 자기 집 부뚜막에 이렇게 바르고 복을 빌면은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알뜨기라는 그런 풍습도 있었죠. 대보름 전날 밤에 천상에 있던 용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우물에 알을 낳는데 이 대보름날 새벽에 가장 먼저 용알이 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우물물을 길어와서 밥을 지어 먹으면은 그 해에는 운이 좋고 풍년이 든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더위팔기라는 것도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것은 있었습니다. 이마필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당송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팔았으니 이것은 더위팔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대답하면은 내 더위 사가라고 먼저 말하면은 이 더위를 팔았다고 이렇게 여겨서 이 더위를 팔면은 그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무 장가들이기도 있었는데 과일나무가 있는 그런 집에서는 이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으면은 그 해에는 과일이 많이 열린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대보름에 하는 행사는 되게 많았습니다. 지신 밝기는 집터를 지켜주는 지신에게 고사를 올리고 동네별로 이렇게 농악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군을 쫓아내고 그 집에 안녕을 축원해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돈치기 놀이도 이제 정초부터 보름까지 이어졌죠. 동국 세시기에도 정월 대보름 편에 보면은 이 놀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밟기 놀이도 있었는데 정월 대보름에 12다리를 밟으면은 자신의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이렇게 여겨서 다리밟기를 했다고 합니다. 곶싸움은 볏짚을 엮어서 커다란 골을 만들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그런 놀이인데 한복의 옷고름 매듭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줄다리기도 이제 이 보름에 많이 했던 행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별신꽃, 안택고사, 나무새 싸움, 동체 싸움, 노다리 밟기, 탈놀이 등 다양한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보름에는 속신도 많았죠. 이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에 키가 작은 사람이 남의 집에 출입을 하면은 그 해에 목화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출입을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설날 밤에 야간기 쫓기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그런 지방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16세를 귀신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날 밤에 신발을 감추거나 엎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는 채나 키를 지붕에 매달아 놓거나 저녁에 고추씨와 목가씨를 태워서 독한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섣달 금운날부터 그 연날리기를 하는데 대보름이 되면은 예견, 송액 영복이라는 글을 써서 멀리 날려보내고 이 놀이를 마치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액을 보내고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만일 대보름 이후에도 연을 날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보낸 액을 다시 불러들인다고 이렇게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를 기원하는 농점도 있었습니다. 대보름날 저녁에 달이 뜨는 모양이나 색깔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는데 달의 색깔이 이렇게 붉으면은 그해 가물고 달이 하얀색이면은 비가 많이 내려서 이 풍년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 전날은 잠을 자면은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는 그런 풍습도 있었죠. 아이가 잠을 자면은 이 잠잘 때 눈썹에다가 흰 쌀가루나 밀가루를 발라놓고 일어나면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동제를 지내고 난 후에 재물을 깔았던 백지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면 공부를 잘 한다는 그런 속신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불종지를 가지고 가면은 아들을 본다는 그런 속신도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를 위해서 새끼줄을 꼴 때 여성들이 줄을 건너가면은 줄이 시합 중 끊어진다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고 상대방 줄을 넘으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긴 편의 줄에 집을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은 관운이 트이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속신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보름 풍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보름을 원소절 또는 등불의 날이라 해서 등롱절, 상온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래를 보면은 이 원소절은 상고시대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들판에서 벌레를 태우면서 올해에는 해충이 좀 줄어들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집에도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세시 풍속을 원소절로 지정하는 것은 이 한나라 때 문제였다고 합니다. 엿새 날을 평정한 정월 15일 날을 민족의 기쁜 날로 여겨서 원소절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날 집집마다 등불을 매달고 비단대를 둘러서 축하를 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런 유래로 보면은 옛날 천궁을 지키던 이 신조가 길을 잃고 세상에 내려왔다가 사냥꾼의 그 화살을 맞아서 죽었는데, 옥황상제가 이 대노해서 정월 보름에 불을 질러서 인간들을 벌하라고 했는데, 이 옥황상제의 딸이 이영을 무릅쓰고 인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서 한 노인의 기지로 집집마다 이렇게 붉은 등농을 내걸고 폭죽을 터뜨려서 불꽃을 올려가지고 이미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이 옥황상제의 벌을 피했다는 그런 그 설도 있습니다. 또 원소는 상온절의 밤이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북방에서는 쌀가루를 물에 익혀서 속에 이 소를 넣고 둥글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 물에 삶아서 탕으로 만들어 먹는데, 남방에서는 탕이안이라고 하고 물에 삶지 않고 기름에 튀겨서 먹기도 하는데, 이런 풍습으로 인해서 원소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원소절에는 등농을 집집마다 걸어놓거나 또 들고 다니기도 해서 등농절이라고도 합니다. 등농은 둥글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 모양이나 잉어, 동물 모양 등 다양하게 만드는데, 원소절 저녁이 되면은 거리나 공원, 사찰 등에는 가지각색의 오색 찬란한 연등과 이 등불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날은 미혼 남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은 이날만큼은 젊은 여자들도 자유롭게 활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등불 구경도 하고 야시장 구경도 하면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보름에 수수께끼풀이라는 그런 놀이도 즐겼는데, 중국말로 차이떡미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놀이는 춘추 전국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해악 풍자, 지혜를 겸비한 놀이로 이 수수께끼를 등불에 매달아 놓고 화살로 쏘아 맞힌 등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노는 놀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춤 놀이도 있었는데, 사자 탈을 쓰고 사자춤을 이렇게 추는 그런 이 놀이인데, 요즘도 이제 민속놀이로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띄워 보내면서 이렇게 노는 놀이도 있는데, 종이를 붙여서 만든 등 모양의 기구에 불을 붙여서 밤하늘에 띄워 보내는데, 천등이 높이 날아갈수록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 대보름 풍속 사진들입니다. 이 등불을 많이 매달아 놨고, 또 이 사자 탈을 쓰고 사자춤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으로 탕이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 대보름을 맞이해서 몽나물도 많이 드시고 또 오곡밥도 많이 드시고 이 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